현대적이고 번화한 유럽의 한복판에는 마치 고전 회화처럼 고요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가 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이곳에서는 고대 유럽에 깨어나지 않은 아름다움이라 불리는 벨라루스는 역사의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세련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은 유럽에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벨라루스는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국가죠. 지리적으로는 유럽 북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폴란드, 북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즉,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영토 면적을 러시아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약 207, 600에 달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꽤 넓은 편입니다. 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적당해 꽤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있죠. 덕분에 사람이 너무 붐비지 않아 국가 전체가 질서 정연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벨라루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평탄한 지형과 광활한 습지 지대가 특징입니다. 실제로 국토의 40피야시엔가 울창한 숲과 호수로 덮여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자연 친화적인 육지 중심의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벨라루스는 20세기까지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의 충돌에서 자주 격전지가 되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주변 제국들에 의해 여러 번 분할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벨라루스는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패전하며 철수한 후 독일의 침공과 러시아 제국 내부의 혼란을 틈타 폴란드가 벨라루스 서부 영토 일부를 병합했습니다. 결국 벨라루스는 남은 영토와 함께 소련에 가입하게 되었고 1991년 다른 구소련 국가들처럼 마침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벨라루스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적 유산 면에서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의 80피야시엔 이상이 스스로를 정교회 신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가톨릭 교도의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유럽의 중심부 국가들에서 가톨릭 비중이 정교회보다 훨씬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또한 벨라루스 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사용자 비중은 유럽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유전적으로 벨라루스 시민들은 전형적인 슬라브족의 외모를 띠고 있는데요. 거리를 걷다 보면 금발의 밝은 눈동자, 그리고 훤칠한 키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여성들은 여외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로 자주 묘사되며 자기 관리에도 매우 철저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여성들은 눈부신 미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매우 따뜻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남성이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벨라루스를 여행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결점 없는 화사한 외모와 더불어 인간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벨라루스 방문에 관심이 있다면 연중 내내 세계 곳곳에서 수도인 민스크로 향하는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장점은 국적에 상관없이 최대 3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간 총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입출국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5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schen겐 협약국 출신이 아니라면 벨라루스 법에 따라 입국 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 중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료보험료는 한 달에 약 31유로, 1년에는 약 170유로 정도입니다. 만약 여행이나 문화 체험이 아니라 취업이나 정착이 목적이라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고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죠.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벨라루스 시민권자와 공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집을 렌트하거나 취업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현지 법인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게 되면 거주 허가를 받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쉬워지죠. 한편 치안 면에서 벨라루스는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술과 유흥을 즐기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자제력이 강한 편입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유흥을 즐기기에 가장 즐거운 나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활기를 띠고 현지인들로 붐비죠. 만약 현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벨라루스어나 러시아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훨씬 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도 민스크에서는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지만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활발한 밤 문화와 높은 주류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낮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외국인에게 관대하므로 본인만 처신을 잘한다면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쉽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벨라루스는 매우 반가운 곳일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술에 매우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보드카와 맥주를 마치 물 마시듯 가볍게 즐기곤 하죠. 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산업시설과 더불어 단연 관광업입니다. 덕분에 벨라루스는 역동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물을 탐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많죠. 벨라루스에는 보존된 구소련 건축물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적인 외형을 많이 갖췄지만 국가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깊이 존중합니다. 만약 추운 날씨를 싫어하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벨라루스는 1년 중 대부분이 꽤 쌀쌀하거든요. 예를 들어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겨울이 혹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날씨가 화창하고 기분 좋은 봄이나 9월에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죠. 이제 벨라루스의 생활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제부터 보면 화폐는 벨라루스 루블을 사용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약 170달러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세계 기준으로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실제 급여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금과 공제액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의 평균 급여는 월 45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입니다. 수도 민스크의 아파트 월세는 약 400달러부터 시작하죠. 월세 외에도 전기세와 수도세로 매달 약 50달러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인해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많은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 많고 가구도 새 것이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벨라루스는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멋진 나라지만 거주자와 방문객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 애호가라면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벨라루스는 호수와 자연 공원으로 유명하지만 공공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자전거 주행도 제한되며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흡연 역시 엄격히 규제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름다운 나라에 여전히 사형제가 존재하며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규 때문에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벨라루스의 정책이 러시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 다른 유럽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사형제가 유일하게 합법이고 집행되는 국가입니다. 또한 공공공원을 방문할 때 절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복 경찰의 감시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은 물론 심한 경우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환경 청결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시 공간이 아주 깨끗하고 푸릅니다. 신생 국가로서 벨라루스는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벨라루스 노동 인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외모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을 통해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벨라루스는 유럽 최대의 유제품 생산국입니다. 국민들은 80년 넘게 다양하고 신선한 천연 유제품을 섭취해왔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유제품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는 세계 7위의 감자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감자는 벨라루스 요리의 주식이며 이 다재다능한 재료로 만드는 요리만 300가지가 넘을 정도로 그 종류가 엄청납니다. 농업과 식품 산업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이 땅의 비옥함을 증명하죠. 덕분에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치더라도 벨라루스 사람들이 굶주릴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현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돈을 너무 따지기보다 너그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개방적이고 후한 태도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부인 시장 상황을 보면 여성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벨라루스 남성들은 본국의 낮은 소득과 높은 물가를 피해 더 나은 보수를 찾아 유럽의 다른 나라나 러시아로 이주합니다. 이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벨라루스를 여행하다 보면 남성보다 여성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은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남성은 약 400만 명인데
비해 여성은 500만 명이 넘죠. 남성들의 이주로 인해 인구 균형이 깨지면서 특히 수도 민스크에서는 여성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약 9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벨라루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자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곳에 정착을 고민 중이시라면 벨라루스 남성들이 처음에는 다소 격식을 차리고 내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한 편입니다. 국가 전체의 생활 수준은 꽤 높은 편이라 거리에서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만약 구걸하는 사람을 본다면 현지인이 아니라 최근에 유입된 외부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라루스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하며 자신의 나라와 방문객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벨라루스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며 이후 배우자의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벨라루스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벨라루스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